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북한의 GP 총격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우발 정황임을 강조하면서 그때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정부만의 정보 수집 기능으로 우발 정황임이 확인됐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GP 오른쪽에 기관총 4발의 탄착근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단순 오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발이든 도발이든 9.19 군사 합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9.19 군사 합의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북한 측에 있다면, 그리고 그게 정부의 말대로 우발이라면 적어도 그런 우발 상황이 불가피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의 당사자로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사의 조사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 뭐 북한과 어떤 합의를 한다 그래 갖고 그게 지켜졌던 합의가 단 하나라도 있었나? 제 기억으로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목적은 단순히 진짜 합의가 지켜질 것이다라는 희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의 대증요법으로서, 내지는 국내 정치적으로 북한과 이런 합의를 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동안 역대 정부가 합의를 해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합의는 지켜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9.19 군사 합의를 하면서 실제로 그 방어의 최전방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GP를 우리 스스로 허물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번에는 총격으로 끝났지만 나중에 더 큰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그 파장은 참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듭니다. 이번에 이 총격 사건을 우발이다라고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이 왠지 그 얼마 전에 김정은이 공개석상에 등장을 하자 그것을 부활한 예수로 비유한 그 집권당의 모 정치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참 그 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졸지의 태영호 당선자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한 제자로 또 비유가 되던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보에 의하면 김정은이 건재하다, 자신들의 정보에 의하면 김정은은 수술이나 시술도 받지 않았다, 또 자신들의 정보에 의하면 이건 우발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정부의 대북 정보 능력이 이렇게 기량이 점프업이 됐는지 놀라울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이 어떤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야당에게도 설득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다면 모를까, 이게 자칫하면은 그 남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곰곰이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보 기능은 다 정확하니까 정부가 이렇게 말하면 다 믿어라 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런 걱정도 살짝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발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도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었다면, 내지는 하나의 경고 시그널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우선 왜 김정은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다음날 이러한 그 총격이 있었는가. 만약에 이것에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됐다면
아마 9.19 군사 합의는 이제 끝났다. 니들 그렇게 알고 있어. 앞으로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라는 경고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9.19 합의를 할 때 적어도 김정은은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급부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제적인 제재라는 게 풀리지 않고 그 강력한 국제 제재 시스템 또는 그 레짐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김정은이 기대하는 뭐 개성공단의 재개라든지 또는 어떤 경제적인 급부가 전혀 지금 기대만큼 따라주질 않았거든요. 따라서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9.19 군사 합의 같은 거는 쉽게 휴지 조각으로 내던질 수 있다. 이런 사전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에 뭐 남북 철도라든지 또는 뭐 코로나와 관련한 남북 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남북 철도 합의 같은 것도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주제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경제 제재 시스템 하에서 이게 제재의 예외 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국제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 핵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지만 전 세계적인 그 핵 비확산 체제 자체를 지금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경제 제재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신경쇠약에 시달려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 순천의 인비료 공장에서 그 깜짝 그 재등장을 하는 그 배경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량 증산 그리고 식량 부족에 대한 북한 상황에 대한 본인의 고민의 일단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장 만만한 지금 한국에다가 이렇게 총격을 가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통일부 장관이 또 파주에 있는 그 GP를 방문을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보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합의는 계속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그 김정은이 건재함을 자신은 100% 자신한다 또 이렇게 말한 바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 통일부가 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동기도 좀 작동을 한 게 아닌가. 마치도 만약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발이라는 명백한 증거와 확인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전제, 그렇기 때문에 도발의 가능성을 전제했을 때 과연 이러한 그 행보는 대한민국 정부는 어찌됐든 그 북한 정권과 협조하여 그 소위 언필칭 평화를 완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그 배후에 이러한 동기가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더 큰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 즉 이래도 안 할 거야 하면서 더 큰 도발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그 북한의 김정은 다루는 거는 역설적이지만 거의 그 선수급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뭐 말로는 김정은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제재는 안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확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도 그 세계 최강의 미제국주의의 대통령이 나랑 친하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들어주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그 정책적으로 죽을 쓰고 지지도도 떨어지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한테는 국물도 없어,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을 꿰뚫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트럼프의 그런 어떤 현실적인 행보가 단순히 한국과의 동맹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뭐 대통령 재선이라든지 이런 동기가 더 앞서 있겠지만
이왕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트럼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트럼프는 보수 편이고 한국의 미국의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 편인데 제가 오바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트럼프는 트럼프 편이고요. 미국의 정부는 미국 편입니다. 단지 미국의 이해에 북핵 제거, 동북아 안보, 그리고 한미 동맹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와 이해를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동맹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분명한 생각을 하면서 국제정치도 바라보고 남북관계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잠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북한의 GP 총격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야당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엔사에서 조사를 한다 해서 속 시원한 증거라든지 확인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적어도 GP에서의 그 총격 흔적들 내지는 증거들을 정확하게 좀 팩트 파인딩 하는 것이 야당 국방위 위원들 또는 정보위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설사 우발 정황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GP가 총격을 당한 만큼 이에 따른 그 사과 요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북한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정부가 먼저 이건 우발이야 라고 덮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국가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낮추는 그런 결과입니다. 국제정치학에 있어서 대부로 알려진 한스 모겐서 교수가 국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국가의 품격도 국력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통일부 장관이 뭐 파주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통일부가 할 일은 대화입니다. 대화. 지금 대화라든지 또는 소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고요. 단 국방부는 적어도 이러한 그 안보 국방 문제에 있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의지 그리고 행동에 옮길 준비와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억지입니다. 억지의 기본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최소한의 억지이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현장 지휘관 누가 최종적으로 지휘를 했으며 사전에 경고를 했는지의 여부 뭐 이런 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던데 매뉴얼대로 사전 조처 사후 보고 아닙니까? 2010년 이래로 그 매뉴얼대로 선조치 후보고에 대한 그런 그 현장 지휘관의 심리적 압박감 이런 것을 해소하면서 소신껏 소명껏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보면 180석의 의석수를 가진 정부가 얼마나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오만하냐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